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교권 보호가 사회적 화두인데요. 이 공무원들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 부서에서는 청경이 배치되는가 하면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해 사표까지 내는 공무원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춘천의 한 독연장 앞. 춘천시에 동물학대 민원을 제기한 동물단체 관계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고성과 함께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구조를 위해 독연장 진입을 시도하던 공무원들이 동물단체의 동행 요구를 거절하자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12일 뒤인 이달 초 춘천시청 앞에서 동물단체를 규탄하는 육견협회와 동물단체 간의 극심한 갈등이 빚어집니다. 동물단체가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공무원들 신상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며칠 뒤 동물단체 전 대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동물 보호를 명분으로 전화 민원과 각종 자료 제출 요구가 하루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공무원 한 명은 사표까지 제출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늘어나자 해당 부서 앞에는 청경 2명이 배치됐습니다. 민원이 폭주가 돼가지고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개인정보도 약간 노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춘천시청의 또 다른 부서. 대중교통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 신분의 직원들은 고스란히 욕설을 감내합니다. 인구 29만 춘천시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한 해 13만 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폭행과 폭언이 잇따르자 우선 민원 담당 관실과 읍면동 직원들에게 녹음기가 내장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민원응대 공무원들에게는 녹음 기능이 있는 신분증 케이스를 보급을 해가지고 수설을 하거나 언행이 안 좋으면 이 버튼 위로 올려서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녹음이 시작되고 교사가 특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원 대응팀처럼 민원 콜센터 설치도 추진합니다. 이곳이 단순 민원 응대를 하는 시청 교환실인데 앞으로는 민원 콜센터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시 대답해 줄 수 있는 단순 민원을 콜센터에서 바로 처리하면 민원 서비스도 향상되고 공무원들의 피로도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춘천시 의회 2회 추경심사에서 설치비 전액이 삭감돼 재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접촉이 줄어들고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상담실에서 1차 민원 해결을 60%에서 70% 정도로 해소하는 걸로 보고 거리로 뛰쳐나온 교사들을 바라보며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공무원들.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의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림과 사람을 테마로 고성 등 설악권 4개 시군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이준호 기자가 엑스포 행사장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에 높이 45m의 나무 구조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의 랜드마크 건축물 솔방울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설악산과 함께 21만 제곱미터의 전시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엑스포 전시장엔 산림과 사람의 교감을 다른 감각으로 표현해낸 5곳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먼저 희망의 숲을 표현한 푸른 지구관에 가봤습니다. 구름에 둘러싸인 설악산의 풍경이 70m 화면의 미디어 아트로 펼쳐집니다. 바로 옆 산림평화관에는 소나무로 둘러싸인 겸재정선의 산수화가 눈길을 끕니다. 모두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란 주제로 49점의 다양한 전시 작품을 선보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 역할의 중요성, 산림의 가치를 부각하고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산림 녹화를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주 행사장이 마련된 고성 잼버리 경기장 이외에도 이곳 속초와 양양, 인제에도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속초에서는 국화축제와 수읍체험 걷기 행사가 열리고 양양에선 송이축제 등이 개최됩니다. 또한 인제 양양에서는 가을꽃 축제와 인산물 한마당 축제, 목공 체험을 진행하여 가족들과 즐기실 수 있는 또 아시아 산림 협력기구 등 16개의 해외 기관과 21곳의 주한대사관의 행사에 초청해 강원도 산림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민선 8기 강원도와 원주시는 반도체 산업을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부족한 인프라 극복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대학이 협력해 원주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사 인텔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원주시 강원도와 손을 잡았습니다. 올해 안에 연세대에 인텔의 AI 반도체 교육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관련 인력이 상주하며 특화된 의료용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과 교육에 나서고 대학과 지자체 간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원주는 세브란스 기독병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의 의료 데이터 활용과 접근이 용이한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특구로 지정이 돼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 데이터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의료 데이터를 또 모을 수 있고 처리하면서 거기에 또 반도체화 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연세대는 올해 첫 신입생을 선발하는 AI 반도체 학과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 기반이 안정적으로 마련되면 원주, 나아가 강원도의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은 물론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할 AI 반도체 전문 인력 사업도 전국의 최고의 인재를 원주에 모아서 정주시킨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연세대는 학교 소유 13만 제곱미터 부지에 AI 반도체, 데이터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켜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인텔과 협력하는 30여 개 기업 관계자도 함께해 기업을 이전할 때의 이점, 의료 데이터 구축 등과 관련된 질의를 주고받았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역시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조항을 신설하여 반도체 관련 특정 기업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이 제시된 만큼 앞으로의 성과와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 피해와 수도권 물 공급으로 인한 규제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허영 국회의원은 소양강댐 준공 50년을 맞아 수몰민 피해 보상을 강화하고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해 물관리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 의원은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액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원 사업비는 2%에 불과하다며 쓴 만큼 내고 준 만큼 받는다는 물값 개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을 비롯한 북부 내륙권 7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우선 과제로 세수 감소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춘천시가 중심 지방자치단체로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가평군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산업과 교육,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정부로부터 춘천 교부세가 974억 원 감액될 걸로 통보받았다며 6개 시군과 긴축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의 인수자가 다음 달 27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플라이강원 측 신청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공개 경쟁 방식으로 입찰 절차를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한 대기업이 인수의향자로 거론된 뒤 당초 계획대로 우선 협상 기업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매각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다수 기업이 한꺼번에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매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단풍이 오는 29일 설악산에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민간 기상업체인 K웨더는 오는 29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단풍이 시작돼 다음 달 하순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역별 단풍 절정 시기는 설악산은 다음 달 21일, 오대산은 다음 달 17일, 치악산은 다음 달 25일이고 지리산과 무등산 등 남부 지역은 다음 달 말부터 11월 초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기영 강원도 의원은 2020년 817건이었던 산악 사고는 지난해 1201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668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부터 11월까지 강원도에서 세계 산림 엑스포를 비롯한 57건의 행사가 열리고 추석 연휴와 단풍철이 겹쳐 벌쏘임과 예초기 사고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천경찰서는 20대 남성을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군부대 소속 군인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18일 9시 30분쯤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20대 직원의 손등을 2차례 쓰다듬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직원 1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홍천군 보건소는 9시 30분쯤 리조트 직원 16명이 복통과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동일한 리조트 내부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의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 8월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법 개정안에 따라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가족이 요청하면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이 의료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기본급 인상과 명절 휴가비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고 명절 휴가비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크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기본급 인상과 독립후생수당 차별 철폐를 임금 교섭 안건으로 채택해 교육부와 전국교육청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이 춘천시 동래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청사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강원도와 춘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청사 이전 부지를 동래면 고은리 일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춘천시는 관련 인허가 행정 지원을 하고 강원개발공사는 법원과 검찰청 부지를 반영한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도청과 법원, 검찰이 함께 이전하는 첫 사례라며 전국 최고의 행정복합타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장애인들이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도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춘천시는 90억 원을 들여 우두동 4,000제곱미터 부지에 강의실과 요리실, 음악실 등을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2027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내년부터 사전 행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대형 산불과 폭우, 폭설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주최한 지자체 국가유산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지난 4월 발생한 대형 산불 대응 사례 등을 들며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춘천 권역에는 국립춘천박물관과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있지만 도내 최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강릉 권역에는 관련 기관이 없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의 역할 분담을 위해 강릉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강원대병원 삼척분원을 건립하기 위한 전략특별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척시와 강원대, 강원대병원 관계자 등 모두 5명으로 이뤄진 전략특별팀은 지난 3월부터 삼척분원 설립 양해각서 체결과 영동 남부 공공보건의료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등을 진행했습니다. 전략특별팀은 분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비롯해 정책 세미나 개최와 협력사업 협의를 진행하고 강원대 도계 캠퍼스 보건과학대학 육성 등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철원군이 오는 23일 고석정 광장에서 세종대왕 강무 행차 재연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행렬에 참여해 조선시대 강무 행차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강무는 조선시대 국왕이 직접 참여하는 군사훈련으로 세종대왕은 21번의 강무 가운데 19번을 철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